니콜라의 주식 대박으로 충전하면 1920km를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중간에 망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요즘에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죠.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바로 니콜라인데요. 자, 이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소자동차 업계로서는 처음으로 세상에 푸드 시총을 넘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통적인 강자들까지 정말 움찔하게 만든 이 업체에 대해서 궁금한데 요즘 자동차 시장의 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이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네. 모든 걸 진짜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국민대 권영주 겸임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니콜라라는 업체 보니까 이제는 회사 이름은 전부 테슬라랑 이름을 연관져야 돼요. 니콜라 테스타에서 테슬라는 성을 땄고 그렇죠. 이번에는 니콜라 이름을 따서 이름을 했더니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제일 놀란 건요. 수소자동차 아직 한 대도 만든 적이 없는데 지금 시총은 막 한때 포드를 넘어섰다.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네. 엄청난 시총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흥미로운 일인데 우리 저기 박종훈 기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테슬라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는 아닙니다. 네. 네, 원래는 이제 그 대학생 둘이서 창업을 했었고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직접 인수한 게 이제 테슬라 자동차죠. 전 몰랐습니다. 네, 자동차인데 그랬군요. 그때도 사실은 전기차가 실물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네. 앞으로 앨런 머스크가 세상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내가 공장 지어서 대량 생산할 테니 미리 주문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주문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었죠. 시장은. 그렇죠.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중간에 망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적자는 계속됐었는데 결국은 적자가 나든 뭘 하든 대량 생산해가지고 가치를 인정받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정말 네.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콜라도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업자가 트레버 밀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로 돈을 벌었냐면 하이브리드 트럭 개발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럭에 미세먼지 많이 나오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하면 천연가스를 좀 쓰면 미세먼지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와 디젤을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나름 돈을 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수소차를 해야 되겠어.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대형 트럭에 네. 내가 수소를 가지고 상용화하겠어. 지금부터 나에게 주문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투자를 받기 시작했죠. 아니 근데 좀 억울한 건 네. 수소차 그러면 역시 우리나라가 먼저 했고 실제로 제품도 만들고 있는데 네. 아니 이거 만들지도 않은 기업이 먼저 이렇게 시총 확 올라가고 우리 그동안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미국의 자본의 힘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미국 투자 자본의 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회자될 때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몇몇 수소 기업들 좀 알아요. 그러니까 수소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집중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 서플라이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한 회사의 CEO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만들 수 있다. 지금 그래요? 우리 기술로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상장이 돼 있고 상장된 게 저기는 이제 어디다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으니 규모가 다르고 이제 미국 자체가 그리고 트럭 시장이 워낙 큽니다. 네, 아시겠지만 동부에서 서부까지 한번 운전하면 옛날에 그 영화 실베스터 스텔론 나왔던 오버 더 톱. 기억납니다. 그 영화. 이게 네. 한 트럭 막한 달 내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밤에도 계속 달리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화석 연료 사용량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앞으로 새로운 대안은 대형차는 역시 수소밖에 없다. 그러니 수소에 먼저 도전하자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실제로 컨셉도 만들었고 그리고 미국의 GM 같은 경우는 이미 군사용 트럭의 수소 연료전지를 지금 개발해가지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주가만 이렇게 막 올라가고 우리나라 수소차는 좀 관심이 좀 덜한 걸 네. 보면 야, 이게 그냥 단순히 트럭만 만든 게 아니라 혹시 수소 생태계를 먼저 앞서가는 그렇죠. 게 아니냐, 니콜라가.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주가를 자랑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일본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먼저 생산, 저장, 유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타가 이동수단을 내놓은 방식이고요. 우리는 이제 수소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늦었잖아요. 네. 제조사가 먼저 인식을 하고 일단 이동수단을 만들어 내놓으니 뒤늦게 이제 정부가 생산, 저장, 유통에 착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이 수소에 대한 관심은 높았는데 네. 미국에 이제 정유회사 쟁쟁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회사들이 무슨 소리야? 아직은 기름의 시대지. 뭐 어디다 대고 친환경이야? 이런 약간 로비성 압력도 있었고 네. 또 정부에 압박하는 그런 요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를 이제 개별 기업들이 개발을 해온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미국도
이제 수소를 앞으로 쓰긴 써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 니콜라의 주식 대박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봤기 때문에 저봐 저렇게 계획 세우면 결국 언젠간 만든다니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니콜라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생산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위험성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이게 전기차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전기차는 뭐 쉽게 보면 배터리 붙여가지고 모터 달고 바퀴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안전성도 조금 그래도 덜 전혀 문제 없고요. 걱정되고요. 근데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 엔진 자체나 이 설계 자체가 대단히 복잡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네, 충격이겠네요. 네, 많이 그렇게 네. 되면. 그리고 수소차가 비싸요. 비싸기도 많이 비싸고. 백금도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비싸죠. 그래서 백금 때문에. 그 백금 가격 낮추려고 지금 이미 양산하고 있는 도요타나 현대자동차가 네. 새로운 대체 물질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이죠. 찾았습니까? 아직? 찾았죠. 찾았어요. 도요타는 오, 네. 찾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뭐 어떤 물질인지 밝히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현대차도 조만간에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사실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네. 전기차야 뭐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온갖 기술이 나올 것 같지만 예. 수소는 그래도 뭔가 사람이 충전하고 이게 네. 약간 좀 충전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예. 무인차 시대에도 수소차도 적합한 겁니까? 수소로 가든 배터리 전기로 가든 최종 구동 동력은 전기다.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인간의 뇌가 작동할 때 전기 신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잖아요. 네. 사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지능도 전기로 작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율주행 시대에는 이 알고리즘이 판단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전기 소모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주행에 써도 모자랄 판에 지능에다가 줘버리면 실제로 구동 거리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배터리 전기차가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계속 수없이 계산해내는 연산의 전기적 에너지를 네.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게 적절하냐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해서 갈 수 있는 수소 전기차가 더 유리하냐 여기까지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봤을 때 수소가 더 많은 에너지 절대량을 싣고 갈 수 있으니 네. 자율주행에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죠. 그거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라서 정말 재밌는데요. 네. 수소 트럭이 각광을 받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전기 트럭은 기껏해야 뭐 주행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예. 세상에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00마일, 네. 1,920km. 만약에 니콜라의 수소 트럭이 나오면 한 번 이 수소를 충전하면 1,920km를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엄청나게 주행 거리가 뭐 정말 확장되는 그러니까 거 이제 아닙니까? 트럭 쪽이 우리나라도 이제 전라북도가 네. 그 수소 상용 자율주행차 시험 단지인데 네. 이제 그쪽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트럭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물건을 싣지 않습니까? 근데 트럭 자체에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 트럭의 최소 주행 거리를 확보하려고 해도 네.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이미 이 배터리 자체가 화물이에요. 화물에 버금가는 중량을 갖고 있는 거죠. 네. 1톤이 넘으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또 몇 톤을 실어요. 그러면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지죠.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전하려면 배터리 용량 자체가 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러니 대형 트럭에서는 결국은 수소가 장거리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충전해가지고 수소 넣어가지고 한 2,000km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주유소가 단순 계산으로 25km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 부산 왕복하는데? 그러네요, 진짜. 네. 야, 그러니까 그런 계산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상용 트럭에서 이 니콜라가 워낙 성공을 하니까 네네. 테슬라가 뛰어들면서 네. 야 우리도 전기 상용 트럭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 상용 트럭이라면 전기는 주행거리도 짧고 또 한 번 충전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라면 모르겠지만 상용 트럭은 테슬라한테 또 좀 어떤 희망이 있는 건지. 여기서 관건이 뭐냐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로 다시 모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최종 바퀴에 있는 구동 동력을 배터리에 담아진 전기를 쓰거나 아니면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쓰거나 그래 둘 다 전기네. 그래 최종은 그렇다 쳐. 자 그러면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들지? 이로 다시 원론적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런 얘기를 하죠. 단순하게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다. 풍력을 이용해도 되고 네. 신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면 굳이 수소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우리도 대형 트럭 갈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밀접도라고 하죠. 네. 배터리에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점점 많아지고 배터리는 작아지고 충전 시간은 짧아지니까 네. 굳이 뭐 새로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니 배터리로도 충분히 대형 트럭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대형 트럭 쪽에서 하는 얘기는 하지만 현상학적으로 볼 때 그 수많은 전기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석탄 태우든지 LNG 태우든지 화석연료 태워서 에너지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전기로 변환시켜서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수소로 바꿔서 가는 게 훨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안에는 완전히 생태계를 놓고 싸우는 굉장히 큰 뒤 배경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바퀴가 굴러가는 게 전기로 가냐 네. 아니면 휘발유 태워가지고 내연기관으로 가냐 이게 아니고요. 전기나 수소 같은 경우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라고 해서 네. 단순하게 이동수단이 변하는 게 아니고 산업구조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 지금 많은 기업들이 겉으로는 이동수단이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뛰어들지만 사실 이면에는 에너지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더 큰 그림이 있는데 자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책을 한번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네. 1920년대에도 전기차가 있었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런데 개솔린하고 서로 싸우다가 개솔린이 이긴 건데. 예. 자 이번에도 그러면 수소차 진영하고 전기차 진영이 곧 싸우지 않겠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싸우죠. 자 누가 이길지 좀 한번 조망을 딱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다. 누가 토끼고 누가 거북인가요? 전기가 토끼죠. 전기가 토끼. 네, 그리고 수소는 거북이다. 전기를 만드는 방식, 그다음에 그 에너지의 순환성. 네. 우리가 왜냐하면 수소를 발전시키고 나면 다시 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재생하는 순환성 네. 이것까지 다 고려해 볼 때 수소는 걸음은 늦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가게 되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고 네. 전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 군데다 형태만 달리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기는 손쉽게 가니까 토끼처럼 빨리 갈 것이다. 상용화가 좀 쉽겠군요.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현대차. 우리 현대차는 지금 어떻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까? 포지셔닝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대차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중국이 점점점 전기차를 가지고 해외 수출망을 늘어나갈 겁니다. 전기차 만들 수 있어요. 박종훈 기자하고 저하고 들으셔. 우리나라 희망 있습니까? Round one, fight.